네, 아는 기자, 정치부 조영민 기자와 함께 여야의 심판론 경쟁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조 기자, 지금 보니까 민주당은 역시 강력하게 이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이재명 대표부터 이제 가는 곳마다 총선일인 다음 달 10일을 정권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? 정권 심판론만큼 야당 입장에서 이 선명한 구도도 없습니다. 이 대표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해고, 중도 해지, 스탑 등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. 주인으로서 국민을 배신하는 폐륜 정권, 국민을 업수히 여기는 무능한 정권, 국민을 전 세계 망신을 시키는 무도한 정권, 심판할 준비 되셨습니까? 네, 못하는 영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스탑, 미스터 프레지던트 윤. 그런데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도 역시 이 똑같이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사실 여당이 강대강 심판론 맞불로 구도를 잡은 건 분명 좀 생경하긴 합니다. 어쨌든 한 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겁니다. 그동안 국회에서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좌지우지했던 게 과연 누구냐?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사사건건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을 국회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발목 잡았던 주체가 과연 누구냐 이겁니다. 불법 파업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, 방송장악법 등 악법만 단독으로 통과시켜가면서 지난 4년간 입법 독재를 해왔습니다. 국민들께서 선택하신 정부가 제대로 일할 기회 한 번 안 주고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는 것이 정상적인지 국회의원 뽑는 총선에서 심판받아야 하는 건 지난 4년간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민주당이라면서 전혀 다른 구도로 맞대응을 내놓은 겁니다. 그러니까요. 이 조 기자도 지금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여당에서 심판론이 나온다 이게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서요. 그 의도가 궁금해집니다. 네, 여당이 내세우는 선거 구도라는 것이 보통 정부 지원론 이렇게 상대적으로 야당보다는 수세적인 입장인 경우가 익숙한데 말이죠. 일단 같은 심판론을 꺼내 들면서 맞대응 구도를 만든 건 이 선명성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. 여권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좀 하더라고요. 야당이 선거 때마다 당연하게 들고 나왔던 이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. 이렇게 말이죠. 심판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평가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가받아야 할 사람은 국회의원이지 대통령은 아니지 않느냐며 야당의 심판론을 어느 정도 누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. 결국 구도 싸움에서부터 이 강대강 대치가 벌어지는 건데 중요한 건 효과 아니겠습니까? 효과? 맞습니다. 효과가 중요하겠죠. 이번 총선 성격을 묻는 여론조사를 좀 보겠습니다. 지난 1월에 비해 정부 지원론은 5%포인트 상승하고 견제론은 소폭 하락하면서 양간 격차가 좁혀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다만 선거는 결국 누가 중도층을 잡느냐가 이 싸움의 본질이다 이런 게 정설이죠. 똑같은 조사를 중도층 내에서만 살펴보면 정부 견제론이 지원론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권 내에서는 잘잘못의 주체 따지는 이 심판론 경쟁으로 과연 중도층 끌어올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. 여야 각자 유리한 프레임으로 누구를 심판해달라, 심판의 선거로 가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나 위원장은 야당 심판을 넘어서는 메시지가 필요하다. 정책 공약이 최선이다. 이렇게 강조했던 겁니다. 그렇군요.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.